집 마련과 크레딧 관련해 몇 가지 상식적인 정보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 낮은 페이먼트에 좋은 융자를 받는데 매우 중요한 결정 요소 중에 하나는 높은 파이코 점수를 갖는 것입니다. 내 집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우선 크레딧을 조회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 정도의 크레딧 점수를 갖고 있는지 조회해 보는 것 자체를 안 하는 것이 문제라겠습니다. 내가 직접 크레딧을 조회해 보는 것은 크레딧 점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하튼 집을 구입하기 전에 잘못된 리포트가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전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기록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미 지나간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융자 신청을 해서 승인받는 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면서 융자 신청 최종 승인 과정에서 융자가 거절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융자를 신청할 때 융자 은행들은 크레딧을 뽑아볼 터인데 융자 신청할 때의 점수와 펀딩을 해줄 때 다시 크레딧을 조회해서 점수의 차이가 없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얼마 전 내 집 장만 중에 있던 한인 고객분이 융자 기관으로부터 최종 융자가 거절돼 크게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융자 승인도 됐고 에스크로가 오픈돼서 안심하고 있었던 차에 갖고 있던 여러 개의 크레딧 카드를 모두 없애버려 크레딧 점수가 처음 융자 신청할 때와 비교해서 무려 100점 이상이나 떨어진 경우였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쌓아온 크레딧을 단번에 없애버리고 갖고 있던 크레딧 사용 한도액에 신용 자산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크레딧을 절대 크로즈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크레딧 점수는 740점 이상이면 800점과 또 850점 받은 사람과 동일한 이자율이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겠습니다. 따라서 크레딧 점수가 매우 높다면 연 회비가 부과되고 이자율이 높은 오래되지 않은 카드를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없애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 차압으로 인한 권리 상실이나 텍스 연체, 텍스 린, 물품 반환에 관한 기록은 7년 동안 기록이 남고 파산 선고를 한 경우에는 10년까지 신용보고에 그대로 기록이 남게 되지만 뱅크럽시하고도 3년이 지나면 다시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많은 호머러들이 주택 차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차피 차압이나 개인 파산으로 재정을 다시 정리해야 될 상황이라면 앞으로 3년간 크레딧을 다시 잘 쌓고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혜택을 통해 내 집 마련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융자 기간마다 기다려야 하는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차압 후에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다시 융자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다리는 동안에 부채를 줄이시고 청구서를 납기일란에 꼬박꼬박 지불하도록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소유해 본 적도 없다면 신용 기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해 모기지 신청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모기지 융자 기에서는 융자 신청인이 그동안 얼마나 신용관리와 청구금 납부를 잘 했는지 또 빚을 갚아온 패턴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소유해 본 적도 없고 융자를 해본 적이 없어도 본인이 직접 신용 기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매달 지불한 렌트비나 전화세, 자동차 보험료, 의료비, 기타 공과금 등을 제때 지불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신용 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렌트비, 또 전화세, 전기세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1년 동안 잘 지불했다는 것을 정리해 주고 그런 것들 잘 보관하셨다가 융자 기간에 주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non-conditional credit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크레딧으로 동일한 점수의 영향을 갖고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중에 수입은 남편이 벌고 있는데 크레딧이 좀 괜찮은 부인 이름으로 집을 사고 싶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결혼한 경우 집 융자를 받을 때 언제나 부부 중에 크레딧 점수가 낮은 쪽을 사용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두 사람 모두 신용관리를 잘 해둬야겠습니다. 요즘 이성 간의 첫 만남에서 제일 먼저 관심 있게 알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크레딧 점수라고 합니다. 과거 결혼 조건이 학벌이나 집안 더 나아가 좋은 직업도 아닌
신용도가 결혼 대상자로부터 알고 싶은 최우선 관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대상자로서 재정적 책임감이 69%로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나는데 재정 안정성은 일생의 동반자로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어차피 부부가 되어 금융권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데 있어서 부부 중에 낮은 사람의 점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점수가 좋아야 집도 살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80% 이상의 은행들이 파이코 점수를 이용해 융자나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이코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이자율이 적용되어 월 페이먼트의 전략을 가져다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즉 740점 이상 되는 사람이 4%의 융자율이 적용될 때 월 $900의 페이먼트를 하게 되는데 반대로 600점대에 있는 사람은 7%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약 $1,200가 되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이코 점수가 얼마큼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파이코 점수의 몇 가지 진실을 살펴본다면 상당 부분 크레딧 카드가 많다고 관리하기 귀찮아서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계좌를 클로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크레딧 점수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즉 사용할 수 있었던 자산이 에셋이 그만큼 사라져서 자산 능력이 빠졌기 때문에 점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카드가 정말 많아서 정리해야 할 경우에는 연 회비가 부과되는 카드거나 또 이자율이 높은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사용한 지가 꽤 오래된 경우 장기적인 사용으로 없앨 경우 크레딧 점수에 불리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점수가 배우자의 격과 합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인트에서 계좌를 오픈한 경우에는 똑같이 크레딧에 보고되게 됩니다. 파이코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페이먼트를 제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전체 크레딧 점수 산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 35%를 차지합니다. 채무 정도가 30%, 크레딧 사용 기간이 15%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점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잘 숙지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좋은 점수를 항상 유지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크레딧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한인들이 아직도 철저한 크레딧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파이코 점수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점수에서 50점에서 100점 정도까지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이는 주택 융자 시 이자율에서 0.5% 정도 비싼 이자율을 받게 되는데 손해보는 경우라 볼 수 있겠습니다. 크레딧 점수는 최저 350점에서 최고 850점이 점수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페이먼트만 잘하면 크레딧을 쌓기 시작하는데 2년 이내에 680점까지 점수를 올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동차 페이먼트가 됐던 거래하는 카드 회사가 4개 내지 5개 정도의 라인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을 알아야겠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한 개의 크레딧 카드만 잘 관리해서 750점 정도의 점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융자에서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은 트레이드 라인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다양한 대출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잘 유지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겠습니다. 그렇다면 크레딧 점수는 어떤 기준에서 산출되는가를 알아야 효과적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크레딧은 페이먼트 기록이 35%를 차지합니다. 신용으로 사용한 부채 총액이 30%, 크레딧을 사용한 기간이 15%, 신규 크레딧 카드가 10%, 사용 중인 크레딧의 종류가 10%의 비중을 갖고 점수가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한인들이 크레딧을 관리할 때 발생한 문제 중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지불 보증 즉 코사인을 해준 경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녀나 친척 또 친지들에게 코사인하는 것이 문제라겠습니다. 이들의 자동차, 휴대폰 학비, 또 융자금, 또 크레딧 카드 등으로 페이먼트를 냈으리라고 믿다가 60일 후는 90일 연체가 발생한 경우들을 코사인 해줌으로써 흔히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같은 문제는 주택 융자에서 치명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최근 1년 안에 페이먼트가 늦은 기록이 있는 것 역시 융자 받을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페이먼트가 늦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주택 구입 전 반드시 크레딧을 점검하시고 크레딧 사용처를 4개 이상 확보하며 경제적 여력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부채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겠습니다. 주택 구입 시 매입자의 신용도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과외조차 않은 크레딧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좋은 크레딧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도에 문제가 있을 때 돈을 지불하고 도움받는 정정회사보다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비영리 단체들이 많이 있고 크레딧 관련 법률적인 도움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집을 구입하기 전에 무료로 크레딧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